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부엌으로 가서 상쾌한 첫 잔의 물을 따르며 아, 건강해지는 기분이야. 나에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거의 제2의 천성처럼 느껴지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욱 그래야 한다고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수분을 유지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세요. 하지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첫 모금의 물을 마시고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약간의 현기증이 몰려오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혹은 그 후 이상하게 피곤함을 느껴 무언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하루를 보낸 적이 있나요?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당신이 항상 건강하다고 믿었던 일이 사실은 조용히 당신의 심장에 부담을 주고 약물에 영향을 미치고 소화 문제를 유발하거나 심지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장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며 생각보다 더 자주 일어납니다. 알다시피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항상 명확하지 않은 방식으로 변합니다. 35세에 효과가 있었던 것이 65세나 75세에는 항상 똑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장기는 느려지고 갈증 신호는 약해지며 혈압은 더 쉽게 변동하고 소화는 온도 시간 또는 심지어 마시는 속도와 같은 사소한 것에 더 민감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도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물을 잘못된 방식으로 마시는 것이 당신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여기에 있는 이유이고 이 영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들이 아침에 물을 마실 때 저지르는 5가지 놀랍도록 위험한 실수와 더 중요하게는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의학 강의도 아니고 무서운 통계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아침을 더 안전하고 더 부드럽고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진실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명확한 답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몇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심장, 신장, 그리고 전반적인 안녕을 보호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이든 누군가를 돌보고 있거나 혹은 당신이 그 나이든 누군가라면 이것은 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하세요. 편안한 자리에 앉아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진정으로 자신을 더 잘 돌보고 싶어서 여기에 있다면 댓글에 간단히 "저 왔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누가 시청하고 있고 누가 지혜와 힘을 가지고 나이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대화가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노아의 여정에서 더 많은 안내, 더 많은 명확함, 그리고 더 많은 편안함을 원한다면 어르신 지혜 가이드를 구독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단지 노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존중하고 함께 헤쳐나갑니다. 첫 번째 실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을 너무 빨리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눈을 뜹니다. 아마도 거친 밤잠 후일 수도 있습니다. 입은 마르고 목은 따끔거리며 몸은 상쾌한 것을 갈망합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물컵에 손을 뻗거나 혹은 부엌으로 바로 가서 컵을 채우고 마치 사막에 좌초된 것처럼 벌컥벌컥 마십니다. 잠시 동안은 기분이 좋지만 곧 기분이 나빠집니다. 몇 분 후 약간 어지럽고 배가 불편하며 심지어 가슴에 이상한 무거움을 느끼거나 맥박에 이상한 떨림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아마 너무 빨리 일어섰나 봐. 또는 어젯밤 잠을 잘 못 잤나 봐라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어떤 것이 들어오는지에 더 민감해집니다. 특히 물에 대해 그렇습니다. 소화 시스템은 예전처럼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위는 더 느리게 비워지며
혈압은 갑자기 변동할 수 있고 이미 부담을 받고 있는 심장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항상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특히 몇 시간 동안 누워 있다가 많은 양의 물을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몸은 빠르게 조절 모드로 들어갑니다. 갑작스러운 체액 섭취는 일시적으로 전해질을 희석시켜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부정맥 또는 심장 기능이 약화된 상태인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너무 빨리 마시는 것은 몸의 내부 조절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하여 에너지보다는 피로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이면에 있는 논리를 알고 있습니다. 물을 먼저 마시는 것이 몸을 활성화시킨다고 들었고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스템을 물로 가득 채우면 그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압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방금 68시간 동안 금식과 회복 상태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느립니다.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두르지 마세요. 물 한 잔을 가득 채워 벌컥벌컥 마시는 대신 이것을 시도해 보세요. 반 잔부터 시작하세요. 실온 물로 말입니다. 천천히 마시고 아분에서 10분 동안 나누어 마시세요. 산책 전에 스트레칭을 하듯 몸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천천히 준비시키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심장, 신장, 그리고 소화 시스템이 반응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쌓는 것입니다.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몸이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마시는 것은 문제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타이밍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당신의 몸 안에서 당신이 생각조차 하지 못한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실수로 넘어가겠습니다. 혈압약 복용 전 물 마시기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72세 은퇴한 분으로 아침 산책과 신문을 즐깁니다. 그는 항상 규칙적인 것을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고 물 한 잔 가득 마시고 약 먹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무해해 보이죠? 하지만 김철수 씨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신 그 큰 물 한 잔이 사실 혈압을 안정시키는 한 가지 약물의 전체 효과를 씻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약입니다. 김철수 씨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침에는 약간 떨리는 느낌이 들었고 혈압 수치가 예측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약사와 간단히 이야기한 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특정 혈압약, 특히 심장 리듬 이뇨제 또는 ACE 억제제와 같은 약물은 타이밍에 매우 민감합니다. 일부는 적은 양의 물과 함께 공복에 복용해야 합니다. 다른 일부는 가벼운 식사 후에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신 직후에 복용하면 활성 성분을 흡수할 기회를 얻기 전에 시스템 내부에서 희석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물은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약을 복용할 때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몸이 약물을 흡수하는 능력은 위 내용물 소화 속도 그리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혼합된 액체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제 어떻게 약을 복용해야 할지 확인하기 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몸이 활성 성분을 흡수하기 전에 너무 빨리 시스템을 통해 약을 씻어낼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혈압이 낮에는 급등할 수도 있고 더 나쁘게는 예기치 않게 너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당신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김철수 씨가
물 한 잔을 가득 마시기 전에 기다리는 것을 배우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의사와 이야기하고 몇 가지 작은 조정을 했고, 이제 그는 아침에 먼저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정확하게 처방된 대로 약을 복용합니다. 약 30분 정도 기다린 후 평소처럼 수분 섭취 루틴을 즐깁니다. 그리고 그의 혈압은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위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특히 심장 혈압 또는 심지어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이라면 짐작하지 마세요. 의사나 약사와 이야기하세요. 그들에게 명확하게 물어보세요.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물을 마셔야 하나요? 아니면 후에 마셔야 하나요? 간단한 질문이지만 그 답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처럼 순수한 것도 잘못된 순간에 복용하면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순간에 대해 말하자면 또 다른 실수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무엇을 마시느냐가 아니라 마신 직후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그것이 소화방광, 심지어 균형에도 조용히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물을 마신 후 다시 눕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박미경 씨는 78세입니다. 그녀는 항상 침대 옆에 물 한 잔을 둡니다. 일찍 깨어 몇 모금 마시거나 때로는 잔 전체를 마신 다음 베개에 다시 기대어 누워 딱 5분만 더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서두를 곳은 없습니다. 집은 조용하고 관절은 뻣뻣하며 아침은 느립니다. 하지만 무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미경 씨는 가슴에 익숙한 타는 듯한 느낌을 더 자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더부룩함, 상복부의 조임, 어떤 아침에는 어제 먹은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것처럼 약간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식단을 바꾸고 가끔 제산제를 복용했지만 불편함은 계속되었습니다. 딸이 그녀의 아침 습관에 대해 부드럽게 물어볼 때까지 패턴이 명확해지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시고 다시 눕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와 식도 사이에 판막 하부 식도 괄약근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처럼 단단히 닫히지 않습니다. 소화에 있어 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물을 마시고 평평하게 누우면 그 액체가 식도로 다시 밀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비록 물일지라도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가벼운 위산 역류를 유발하거나 기존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전형적인 속쓰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슴에 불편한 조임, 성가신 기침, 혹은 너무 오래 지속되는 포만감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이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이 진정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마시면 위가 편안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누우면 사실 물이 상부 소화관에 갇히게 되어 식도 내벽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침 일찍 위가 아직 깨어나고 있고 소화가 느리며 몸이 아직 무엇이든 처리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물을 마신 후 최소 15분에서 30분 동안 똑바로 서 있으세요. 서 있거나 집안을 돌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을 바닥에 대고 부드럽게 어깨를 스트레칭하거나 아침 신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력이 당신을 돕도록 하세요. 몸이 하루를 천천히 시작하도록 하세요. 작은 변화이지만 많은 불편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박미경 씨 같은 사람에게는 똑바로 서 있는 그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역류가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약도 필요 없었고 특별한 식단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인식 단지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것의 핵심입니다. 어르신 지혜 몸이 이전과 다르게 행동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제 너무 빨리 마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약물 복용 전후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그 후에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실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많은 의사들이 한때 권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조용히 경고 없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 마시기. 이영호 씨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75세의 이영호 씨는 항상 예리하고 규율이 있으며 정말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의 아침 의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얼굴에 차가운 물을 끼얹고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큰 얼음물 잔을 마십니다. 그는 그것이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경계하고 상쾌하고 살아있는 느낌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침에는 배에 경련을 느꼈습니다.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불편했습니다. 그는 허리 아래쪽에 이상한 조임을 느꼈고 소화가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만큼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방은 따뜻했지만 때로는 평소보다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그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변했고 한때 활력을 주었던 그 얼음물 한 잔은 이제 조용히 그의 시스템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가운 물은 소화관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얼음물을 마시면 몸은 그것을 내부 천으로 두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어르신에게는 그 추가적인 작업이 소화를 늦추고 위장의 혈관을 수축시키며 신장에도 가벼운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이미 나이가 들면서 더 약해져 있습니다. 내부 장기는 따뜻한 것을 선호합니다. 핵심천이 안정될 때 가장 활동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차가운 물은 수축시키고 느리게 하고 긴장시킵니다. 위에게 먼저 워밍업 없이 마라톤을 뛰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것이 건강하다, 얼음물은 깨끗하다, 순수하다, 신선한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노화된 몸에게는 그 상쾌한 충격이 시스템이 가장 취약할 때,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근육이 뻣뻣하고 장기가 막 깨어나고 있으며 소화가 느릴 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미지근한 물 또는 실온 물입니다. 더 좋은 것은 레몬 조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부드러운 산성이 자연스럽게 소화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따뜻함은 몸을 차분하고 균형 있게 유지합니다. 이영호 씨는 그렇게 바꾸었고 일주일 안에 경련이 멈췄습니다. 식욕이 돌아왔고 아침이 더 평화롭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 없이 꾸준한 수분 공급만 받았습니다. 그의 몸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40대나 50대에 효과가 있었던 것이 지금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이 단계의 삶은 더 부드러운 리듬, 더 깊은 귀 기울임, 그리고 더 현명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제 4가지 중요한 실수를 살펴보았습니다. 각 실수는 작고 간과하기 쉽지만 마지막 하나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이 습관은 다른 어떤 습관보다 에너지 기분, 심지어 장기 기능까지 조용히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봅시다. 5번째 실수 아침 수분 섭취를 완전히 거르는 것. 최지혜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80세의 최지혜 씨는 우아하고 여전히 명석합니다. 그녀는 정원에서 활동하고 낱말 퍼즐을 좋아하며 좋아하는 오후쇼를 한 번도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가끔 일어설 때 약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다시 앉게 될 만큼 자주 느꼈습니다. 다리에 작은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특히 아침에 심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늙어가는 거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마 잠을 잘못 잤나 봐라고 말했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일어섰다가 어지러움을 느끼고 비틀거렸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무섭게 했고 딸도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변했을까? 약 때문일까? 혈당 때문일까? 알고 보니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최지혜 씨는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면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인 갈증 신호가 약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이 물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목마름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잠자는 동안 몸은 물 없이 유숙을 8시간을 보냅니다. 땀을 흘리지 않더라도 호흡 피부 기본적인 신진대사를 통해 체액을 잃고 있습니다. 깨어났을 때 세포는 건조하고 관절은 뻣뻣하며 뇌는 약간 몽롱하고 혈액은 약간 더 걸쭉합니다. 당신은 이미 하루를 뒤처진 상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가벼운 탈수조차 어지러움 혼란피로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심박수와 혈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은 아침에는 목이 마르지 않아요 라고 말하거나 커피면 충분하죠 라고 말합니다. 진실은 커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탈수를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 한 잔 가득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실온 물 반 잔부터 시작하세요. 전날 밤 침대 옆에 두세요. 양치질이나 이불 정리처럼 일상 루틴의 일부로 만드세요. 그것이 당신의 몸이 매일 받는 첫 번째 친절한 행동이 되도록 하세요. 최지혜 씨는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했습니다. 반잔 마시고 아침 식사와 함께 조금 더 마셨습니다. 며칠 안에 어지러움이 줄어들고 경련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맑고 가볍고 아침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탈수되지 않았더라도 목마름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간단한 단계를 건너뛰면 하루 종일 불균형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5가지 주요 실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스며들고 무해해 보이지만 조용히 당신의 힘 명확함 그리고 편안함을 갉아먹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공유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5가지 중 어떤 것이 당신을 가장 놀라게 했나요? 당신도 모르게 수년 동안 해왔던 것 중 하나였나요? 아니면 최근의 변화를 주어 진정한 차이를 만든 것이 있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 봅시다.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더 명확하게 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단 하나의 댓글이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단 한순간의 마음의 평화라도 주었다면, 당신이 보여지거나 들리거나 단순히 이해받았다고 느끼게 했다면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여기 어르신 지혜 가이드에서는 단지 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잘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효과가 있는 것을 공유하고 효과가 없는 것에 대한 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과대 광고도 없고 공포 조장도 없습니다. 그저 진심 정직함,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혜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잘 돌보고 의도적으로 마시고 오늘 당신이 하는 모든 작은 변화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강하게 지내고 호기심을 잃지 말고 항상 현명하게 지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